함소원 씨 오랜만에 이름 등장했는데 과연 어떤 상황이길래 누구한테 저런 말을 했던 걸까요? 영상부터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한 지는 24년, 25년, 한 2년 넘었죠.运动完啊？运动啊，不运动不行。吃完了啊？刚才不是吃饭吗？吃完了呀。就一个人吃啊？我怕你这个行太累，那这个冰箱里面有肉，你吃就行。多做一点啊！做东西的时候多做一点啊！像你有。 아니, 你想吃的话，你喜欢的做的你吃，我喜欢这样方便嘛，对不对？朋友，别那么多那个啥，你没做就没事。哎呀，哦，你来啊！对，你过来了，我。别动你。啊！快！爷。喊你喊什么？我正准备往里面放呢，你别说，我自己来，你别说话。 한참을 빠져들어 봤어요. 하재근 평론가님. 연말이다 보니까 연말 중국 영화 좀 해주러 가자. 그런 분위기였어요, 지금. 네. 네, 저 부부 생활 관찰 예능을 보는 듯한 느낌이었는데 네네. 저 모습이 왜 화제가 되냐면 네. 저 두 사람이 지금 부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에? 그런데 거의 저렇게 사는 모습이 나온 거예요. 어머나? 그래서 함서원 씨하고 진아 씨의 모습인데 네. 두 사람이 18살 차이 부부였거든요. 어허. 2018년에 2018년에 결혼해서 딸을 출산했고 네. 그래서 뭐 예능에도 많이 나오고 그랬었는데 2022년 12월 달에 이혼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이혼하고 3년이 지난 거예요. 어허. 3년이 지났는데 각자 남남이 된 상태에서 저렇게 살고 있다. 남남인데 네? 어떻게 그렇게 같은 이제 집에 이야기가 밥 나온 타령하고 건데 지금 그래요? 네, 이제 한성 씨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전 남편하고 중국에서 라이브 방송을 함께 하고 있다. 아. 근데 함소원 씨가 아이를 데리고 한국으로 왔거든요. 아하. 근데 진화 씨가 아이 보러 한국 가겠다라고 해서 한국으로 왔었다는 거예요. 아. 보고 갔는데 그 다음 주에 또 왔답니다. 아하. 보고 갔는데 그 다음 주에 또 왔다는 보고 거예요. 또 보고. 네. 계속 보러 와서 딴 데 네. 숙소 잡고 이게 아니라 함소원 씨 집에서 잠을 잔답니다. 아. 그래서 결국 요즘에는 2주에 한 번씩 한국으로 오는데 그때마다 같이 사니까 거의 반동거 느낌으로 살게 됐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반동거를 하면서도 계속해서 저렇게 티격태격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최재문 교수님 그러면 주변 분들 두 사람은 그렇게 느낄지 안 느낄지는 모르겠지만 주변에서 볼 때는 아니 이렇게 다시 동거까지 하고 그럴 거면은 이혼을 좀 하기 전에 성급하게 결정하기 전에 좀 생각 좀 진중하게 해보지 뭐 그런 생각 하실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어차피 저렇게 살 거면 왜 이혼했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 근데요. 결혼 생활 당시에 두 사람이 너무 싸웠대요. 너무 싸우다 보니까 함성원 씨가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반 진심이지만 진심이 아닌 것도 반은 있는 것 같아요. 이혼하자 그랬다는 거예요. 아이고. 처음 꺼냈는데 그러면 보통은 반응이 아니 왜 그래 오늘 좀 얘기 좀 해보자든지 아니면 우리가 좀 시간을 갖고 좀 기다려보자든지 뭐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네. 근데 오케이. 아이고. 그렇게 나온 거예요. 진화 씨가 네. 그냥 단번에 이혼에 동의를 했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럼 황소연 씨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일단 이혼하자고 본인 말을 꺼냈고 상대방은 얘기 나오자마자 바로 하겠다 그러고 이러면 되물리기가 어렵잖아요. 네.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몇 번이나 물어봤대요. 이거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거야 이혼하면. 이걸 몇 번 함소원 씨가 이런 일 물어봤다는 얘기는 결국 뭔가 미련이 남아있고 그렇게 쉽사리 하기 싫은 거잖아요. 그쵸, 결국은. 그쵸. 이렇게 얘기했는데 수차례 물어봤는데도 진아 씨가 뭐라 그러냐면 해 빨리 나 아이고. 사인했잖아. 아이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 말을 꺼낸 함소원 시체말로 씨 애들 장난도 아니고. 뭐 그렇게 돼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함소원 씨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러면 동의를 해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됐고 네. 그렇게 해서 결국 체념하고 이혼하게 됐다는 겁니다. 물론 요즘 세상에 이혼이 뭐 큰 흠결도 아니고 비판하거나 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아쉽잖아요. 이렇게 지금 다시 동거까지 할 정도면 그러면 보세요. 왜 이렇게 진화 씨 전 남편 진화 씨는 이렇게 이 이혼을 서둘렀을까요? 두 사람의 속내를 털어놓을 기회가 생겼는데 같이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但是我想呢，嗯我第一次跟你说话的时候，我们第一次说话，我想跟你，我们离婚吗？问你的时候，嗯，你说不是同意了吗？
那是啊，好吧，拿过来吧，签名啊。你已经想离婚了，那我为什么不同意呢？对不对？难道你的想法都没有？我想已经想离对，了。我都是听你的呀，我都是听你的呀，是不是？那没办法，你那时候天天烦，然后又是跟我吵架又什么的，那我不离婚怎么办啊？是吧？我觉得结果还是一样的，应该也是离婚了。 그대로 다没办法离婚了。对啊，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 해도 那时候这样想法了，别人呢这么见面分手这么简单，我呢为什么这么分手这么难啊？我想这样了，知道吗？有人呢每次我见面分手，这个我又见个面，是啊又痛苦，为什么这样一直反复？我这个很。 아니 이제 지금 이 장면 보면서 시청자분들도 뭔가 짠한 마음도 있고 뭔가 이해되지 않는 측면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특히나 호전 변호사님, 진화 씨가 그때 이혼 당시로 다시 돌아가더라도 또 이혼할 거다 이 말에 진짜 상처받았을 것 같아요. 상처받죠. 그래도 부부로서 연을 맺고 서로 사랑했던 사이인데 이혼이라는 게 물론 쉽게 결정한 건 아니겠지만 그렇죠. 그때로 돌아가더라도 나는 이혼을 선택했을 거야라고 말하면 그걸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나 서운할 수밖에 없는 맞아요. 부분이죠. 우리가 이혼 숙려 기간 주면요. 관계를 고민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기간을 아예 그냥 끝내놓고 정리하는 시간으로 보내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관계를 고민했던 사람은 이미 너는 먼저 마음에서 끝났니? 그러면 그거부터 일단은 서운한 마음으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함소원 씨도 처음 이혼 얘기를 꺼냈을 때 진심으로 당장 이혼을 하는 것까지 생각했다기보다는 뭔가 진화 씨가 반성하면서 붙잡아주길 바라고 뭔가 미래를 새롭게 한번 얘기해주기도 바랐던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혼 서류에 사인은 받았지만 바로 법원에 제출하지 않고 서로 변화하는 시간 갖자라고 하면서 금고에 이 이혼 서류를 무려 1년 동안이나 넣어두자 이렇게 서로 얘기가 됐던 거예요. 그러면은 서로가 서로에게 유예 기간을 1년 정도를 줬다는 건데 네. 그 1년 동안 서로 변한 게 없으면 제출하자 했다는 것인데 이렇게까지 했는데 변화가 좀 생기지 않을까라는 일종의 극약 처방을 하고 기대를 한 건데 네. 똑같은 상황만 반복되니까 결국 이혼 서류를 제출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네. 특히 근데 진아 씨는 마음이 이미 정리가 됐었나 봐요. 사랑하는 사람의 선택을 존중해줘야 된다고 먼저 생각을 했고 또 네. 아내가 이혼을 정말로 원하고 무엇보다도 매일 이렇게 싸울 바에는 우리를 위해서 이혼이 옳은 선택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인데 네. 한 사람은 변화를 기대했지만 한 사람은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마음 정리를 하고 있었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니 이 정도가 되면 유인경 평론가님 물론 시청자분들이나 네티즌분들이 누리꾼분들이 이혼을 차라리 이럴 거면 그냥 다시 뭐 동거도 끝내고 원래 각자의 길로 가라라고 이 막 재촉하지는 않겠지만 네. 혹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정도의 다시 재결합 가능성은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재결합 가능성은 제3자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지만 반반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함소원 씨랑 그 진화 씨가 중국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는 사업 파트너예요. 같이 방송을 하면서 돈을 벌어들일 경제 수입을 같이 하기 때문에 단칼 헤어지기도 어려울 뿐더러 저렇게 티격태격 싸움이 계속될 때가 3년 전인가 2년 전인데 나이가 18살 차이잖아요. 네. 그러면 갱년기 엄마와 사춘기 아들의 싸움인 경우가 많아요. 아하. 철없어 보이고 맨날 놀러 다니는 남편이 네. 철없어 보이고 열심히 돈 버는 함소원 씨 나는 이렇게 피곤한다 이렇게 되나 했지만 또 세월이 지나다 보니 진화 씨는 그래도 엄마 품이 그립기도 하고 다 응석도 받아줬는데 뭐 이런 마음도 있고 서로의 자존심이 지금 다투는 건데 진화 씨가 방송에 출연해서 한 말로는 재결합 가능성이 아주 없는 건 아니고 50대 50으로 좀 생각이 들고 열린 마음으로 갖고 있다. 반반이다. 게다가 우리 사이에는 딸이 있기 때문에 그 딸의 양육을 위해서도 완벽히 완전히 칼같이 끝나는 사이로 두지 않다 하고 열린 가능성을 이야기했습니다. 네. 뭐 주제 넘지만 그럴 수는 있잖아요. 서로가 서로에게 변화하길 기대했지만 변화가 없어서 뭔가 이 마음을 정리했다. 근데 역발상은 어떨까요? 변화하길 기대하는 건 나는 너가 변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하지 말고 그걸 받아주는 그 그릇을 좀 넓혀보면 어떨까? 서로가 그런 생각도 감히 해보니까요. 좋은 결말 좀
맺어보기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